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어요? 5시간? 6시간? 아니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3시간? 지금 이 순간 제 말에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약 먹고 당뇨약까지 먹으시는데도 계속 혈관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한번 깨면 다시 못 자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무려 10년 동안 6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2배예요, 2배. 그냥 약간 높은 게 아니라 거의 2배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단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당신의 혈관은 마치 10년 더 늙은 사람의 혈관처럼 굳어집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20대 건강한 청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8시간 푹 재우고 다른 그룹은 딱 4시간만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혈관 탄력도를 검사했는데요. 4시간 잔 그룹의 혈관은 60대 노인의 혈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대요. 단 하루 만에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단 7시간의 깊은 수면만으로도 이 굳은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요, 그냥 피로 회복이 아니에요. 잠은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수면과 혈관 건강의 진짜 비밀입니다. 약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꼭 알아야 여러분이 왜 잠을 잘 자야 하는지 이해하실 거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일은 면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분 말씀이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평균 3-4시간씩, 그것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면 부족이 혈관에 미치는 실제 사례예요. 잠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벽을 보호하는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우리 혈관 안쪽은요,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걸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들이 혈관을 매끈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마치 도로 표면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두 번째, 그 상처 사이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난 곳에는 뭐가 모이죠? 네, 혈소판이 모여요. 콜레스테롤도 달라붙고 염증 물질도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피떡이 커지는 거예요. 이 피떡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세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은 더 세게 뛰게 돼요. 결과는 혈압 상승이죠. 그래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대가 뇌졸중,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CRP, IL-6 같은 염증 지표들이 쭉쭉 올라가는 게 검사상으로도 확인이 돼요. 염증은 혈관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수면 부족은 혈전 생성기 가동이라고요. 밤마다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몸 안에서 혈전 생성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70% 막힐 때까지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휘청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한번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차량이 증가하죠. 식사를 하면 영양분을 나르는 차들이 늘어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급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요. 운동을 하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요. 그럼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되고 금이 가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겠죠. 그럼 언제 이 도로를 수리하냐? 바로 밤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죠. 밤에 잠을 자면 교통량이 확 줄어들어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류 속도도 느려져요. 이때가 바로 도로 보수 공사 시간인 거예요. 손상된 혈관 세포들을 수리하고 염증 물질들을 청소하고 혈전 조각들을 치우고 이 모든 일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도로 보수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낮 동안 생긴 미세한 손상,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음 날로 이월돼요. 그러면 다음 날은 이미 상처난 도로 위로 또 차들이 달리는 거죠. 상처 위에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면 도로는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협심증이고 치매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자가 복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나이 들면 한 번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는 수면이 약보다 중요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혈압약 안 드셔도 되니까 잠만 잘 주무세요. 물론 농담이지만요.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혈관을 살리는 잠을 잘 수 있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깊은 잠을 자는 것, 그 자체가 혈관 청소예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자면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시간대를 우리 몸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때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첫 번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엄청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바로 깊은 잠에 빠진 첫 두세 시간 동안이에요. 그것도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돼요. 두 번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멜라토닌이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나이가 평균 7년 정도 젊었대요. 7년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두워야 해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분비량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밤 11시 전에 자는 것이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대로 잠을 자면요. 첫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요.
그러면 혈압이 저절로 10에서 15mm Hg 정도 떨어져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평균 혈압이 확실히 낮아지는 거죠. 둘째, 혈전 형성률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액 응고인자들이 줄어들고 혈소판의 활성도 낮아져요. 그러면 피떡이 생길 확률이 크게 줄어들죠. 실제로 밤에 잘 자는 사람은 아침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셋째,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깊은 잠을 자면 혈관 탄력도가 개선돼요. 딱딱하게 굳었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그룹이 5시간 미만 잔 그룹보다 혈관 탄력도가 40% 더 좋았대요. 넷째,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CRP, IL-6 같은 염증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감소해요.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벽의 손상도 줄어들고 동맥 경화의 진행 속도도 늦춰지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잠을 잘 자는 것은 혈압약 플러스 혈전 용해제 플러스 항염제를 동시에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오히려 기분까지 좋아지죠.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실전 팁을 드릴게요. 수면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5가지 식탁 동맹군을 소개합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아요. 제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좋아지셨거든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바나나 1개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게다가 바나나의 칼륨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쯤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드셔보세요. 두 번째, 체리예요. 특히 타르트 체리라고 신맛 나는 체리가 좋아요.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요. 한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그룹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대요. 자기 전 1시간 전에 체리 10개에서 15알 정도 또는 체리 주스 1컵 드셔보세요. 단 설탕 안 들어간 걸로요. 세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호두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호두 5개에서 6알 정도 저녁에 드시면 좋아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양파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퀘르세틴이 혈전을 억제하고 동시에 수면 호르몬 합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반찬으로 양파를 꼭 드시라고 권해요. 생양파를 물에 담갔다가 무쳐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서 드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뇌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혈압도 살짝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단, 카페인 들어간 차는 절대 안 돼요. 녹차, 홍차 이런 거 말고 순수 허브차로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전에 절대 피해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당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카페인. 당연히 안 되죠.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안 돼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요? 아니에요. 얕은 잠만 자게 되고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요. 대신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카모마일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정말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제 외래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들이에요. 저는 늦게 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수면은 총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과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새벽 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5시간이죠? 밤 10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도 5시간이에요. 똑같이 5시간인데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밤 11시 이전에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벽 1시에 자면 이미 그 황금 시간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자면 된다? 아니에요. 일찍 자야 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TV 켜놓고 자면 금방 잠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TV의 푸른빛,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혈압은 안 내려가고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돼요. 그러니까 TV 켜놓고 자는 건 몸은 누워있지만 혈관은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는 척을 해도 혈관은 속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잠이 안 오면 술 한잔하면 잘 자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잠이 잘 올 수 있어요. 뇌를 둔화시키니까요.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시면 깊은 잠을 못 자요. 렘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만 자다가 자주 깨게 돼요. 게다가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밤중에 술 마시고 자는 건 혈관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휴일에도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해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도 규칙적이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일정하게 유지돼요. 반대로 주중에는 새벽 2시에 자고 주말에는 밤 10시에 자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가장 좋은 취침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기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7시예요.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자기 직전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요. 그러면 혈관 회복에 쓰일 피와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게다가 소화 과정에서 열이 나고 몸이 활성화되니까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녁은 늦어도 7시에서 8시 전에 드시고 10시에서 11시에 주무세요. 세 번째, 밤늦은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는 수면 중에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켜요. 특히 담배의 니코틴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술과 담배, 둘 다 혈관에는 독이에요. 네 번째, 낮에 햇빛을 쐬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돼요. 낮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많이 쬐는 게 밤에 잘 자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밤에 잠이 잘 와요. 단, 저녁 8시 이후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니까 피하세요. 다섯 번째,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암막 커튼 추천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약간 시원한 게 좋아요. 조용하게. 귀마개 사용도 좋아요. 침대는 오직 잠만.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 각인시켜야 해요. 여섯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두 꺼버리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한다고 했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한 달만 지켜보세요. 확실히 잠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볼 시간이에요. 다음 증상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당신의 혈관이 SOS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이건 수면 중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밤중에 소변을 보러 2회 이상 일어나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깊이 자면 소변이 농축돼서 자다가 화장실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깬다는 건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손발이 차거나 저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말초 혈관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죠. 네 번째,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돼요. 수면 중에 뇌 혈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위험 신호예요.
5번째,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심장이 수면 중에도 과부하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맥 위험도 있고요. 6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돼요. 뇌가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치매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7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짜증이 자주 나요.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요. 우울증 위험도 높아지고요. 8번째,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7시간 이상 잤는데도 낮에 졸리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거예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빨간불이에요. 5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7개 이상이면 병원 가셔서 수면다운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수면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당신의 혈관을 다시 숨쉬게 하는 치료 시간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에요. 밤 11시 전에 자고 7시간 푹 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압은 내려가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혈전은 줄어들고 심장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약속해 봅시다. 밤 11시 전에 불 끄기. 어렵지 않죠? 핸드폰 내려놓고 TV 끄고 불 끄고 눈 감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혈관을,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11시 전에 잡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돼요. 함께 약속하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뇌졸중을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